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증시는 비를 먼저 맞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요. 이번 주 중반부터 살아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까지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오늘도 핵심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유럽에서 들려온 호재로 인해서 국내 증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차례 더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에 있는 뉴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 측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원전, 방산, 인프라 분야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 대우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의 원전 관련된 기업들과 이 폴란드 기업이 함께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리는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비즈니스 포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6건의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비상장사기는 한데요. 폴란드 내에 이 원자력 도입과 관련된 MOU를 현지 기업과 체결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폴란드 내의 원전은 우리에게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MMR을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MMR은 10메가와트급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초소형 원자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몰, 이 S,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S는 스몰의 소형이고요. 여기에서 M은 마이크로입니다. 초소형 원자로를 짓겠다. MMR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조금씩 듣게 되실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대우건설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협력 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BHI는요. 퐁투누프 원전 사업 원자력 기기 공급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미 어제 오픈이 되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올 뉴스들 상당합니다. 이 원전 관련된 종목 강세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바로 차익 매물을 받게 될 것인지 오늘장 체크해 보시고요.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상당했었죠. BHI는 상한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조금 더 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어제 다른 종목 대비로는 많이 오르지는 못한 시세입니다. 3.6% 정도의 상승이었고요. 한신기계도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한전 KPS, 한전산업 있습니다. 특히나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직접 이 관계자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부각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관련돼서 오늘장의 시장에서 주목하는 키워드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곡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흑해 곡물 협정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 협정과 관련해서 마치 시장에 한나의 좀비처럼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늘 잡음이 생겨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는 예외 없이 이 흑해 곡물 협정을 마치 인질로 쓰듯 이번에도 협박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어떤 요구를 했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흑해 곡물 협정 파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만기는 오늘 17일이고요. 그 전까지 연기가 돼야 될 텐데 러시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스위프트의 복귀입니다. 스위프트라는 게 뭐냐면은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이게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스위프트에서 제외되고 나서 러시아는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루블화를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흑해 곡물 협정을 카드로 들고 스위프트에 복귀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에서는 일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의심이 많죠. 이행을 하고 시행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는 계속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안보가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오늘 17일까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도 곡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인도 같은 경우도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가 무엇에 대한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 수출 금지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이번엔 쌀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쌀의 최대 무역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쌀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세계 쌀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도 내에서 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보자면은 올해 들어서 델리 지역에서 15% 쌀 가격이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8%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서 인플레 압박이 있다라는 거고, 또 내부적인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모디 총리가 이번에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물가 안정이 시급한데요.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 쌀 가격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국제 곡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앞선 두 뉴스에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고려산업 있고요. 한일사료, 팜스토리, 대주산업,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어제는 1% 안팎의 움직임만을 보여주면서 잠잠했는데 다시금 또 거래 실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뉴스들 영향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랜만에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관련된 이 가상화폐들이 들썩였습니다. 소송인데요.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여기에서 발행을 하는 리플이 거의 100% 가깝게 한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또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도 24% 정도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요, 이 리플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을 하면서 이 리플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놓은 건데요. 소송이 벌써 30개월이나 지속됐습니다. 2년 넘게 지루하게 지속돼 온 이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이라는 가상화폐가 상당히 투자 심리가 눌려 있었는데 이 부분 해소하면서 단번에 주가는 2배 수준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전체로 보자면은 위지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 떠오르시겠지만 지금 묶어본 이 두 종목은 리플 관련된 종목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SBI 핀테크 솔루션, SBI 그룹주들이 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리플 관련해서 묶이니까요. 이 뉴스에 반응이 나올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입니다. 강한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5개월 만에 4,500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엔비디아는 향후의 성장이 폭발적일 것이다 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간밤에도 주가 4%가량의 급등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